저금리 기조 속의 이자 수익보다는 원금을 지키자는 투자자분들이 늘어납니다. 그렇다고 은행 예금으로 남겨두기는 좀 민망하고요. 그래서 투자 적격 등급의 채권을 사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안전할까요? 채권은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 구입할 당시에 시장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발행 초기부터 만기까지 그 오랜 기간을 보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채권이라도 만기 전에 팔면 가격 변동 위험에 노출됩니다.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일 채권을 팔 때 시중 금리가 채권 매입 시 금리보다 높을수록 매매 손실을 보게 되는데요. 특히 만기까지 남은 기간이 길수록 매매 손실 폭도 커집니다. 문제는 그동안 시중 채권의 만기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즉, 장기 채권 위주로 발행되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좀 더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 채권의 평균 보유기간, 즉 듀레이션이 길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그동안 저금리의 고통으로 인해 어떻게든 수익률이 좀 더 높은 채권을 찾다 보니까 텀 스프레드가 큰 장기 채권 수요가 는 것입니다. 특히 금리가 내려가며 채권 가격이 오르는 과정에서 듀레이션이 길어 가격 상승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기 채권에 탐닉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둘째, 비슷한 맥락이지만 채권 투자 수익률은 쿠폰과 액면 대비 할인 금액으로 구성되는데요. 수익률이 낮아지다 보니 쿠폰도 줄어들었거나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즉, 이표채보다 할인채가 많아졌기 때문에 듀레이션이 길어졌습니다. 이 내용은 좀 전문 지식이 있어야 이해가 가능하겠네요. 아무튼 채권의 잔존 만기가 길어지다 보니 시중 금리가 약간만 올라도 채권 가격이 폭락할 수 있습니다. 만일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못하고 도중에 팔아야 한다면 낭패를 볼 수 있겠군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미국 FRB를 비롯한 세계 중앙은행들이 많은 양의 자금을 시중에 쏟아부어 금리가 상승하는 불상사를 막아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사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심할 수 없는 이유는 첫째, 시중 유동성의 문제가 아니라 채권 발행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입한 투자 적격 등급의 채권이 멀쩡해도 다른 정크본드가 부도나면 시중 위험 프리미엄, 즉 크레딧 스프레드가 상승하며 시중 금리를 전반적으로 올립니다. 둘째, 정부가 시중의 혼란을 잠재우는 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정부의 재정 지출 부담이 커져 국채 발행량이 많아질 텐데 이 경우 채권 공급이 늘어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시중 금리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재차 유동성을 공급하며 금리를 안정시킬 수는 있지만 시간이 필요하고 그 기간 동안 투자자가 채권을 팔아야 한다면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최근 불거지고 있는 지정학적 위험도 이런 경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금리가 너무 낮아져 있고 듀레이션은 너무 길어져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 매매 손실을 볼 경우 타격이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을 없애려면 만기까지 채권을 보유할 수 있어야 하므로 잔존기간이 짧은 채권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채권의 신용등급만 높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투자 타이밍을 잘못 선택하면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자금 구하기가 너무 쉬워져 투자 적격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까? 따라서 채권을 사실 때 높은 신용등급보다는 잔존 만기가 짧은 것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